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풀어주겠다. 여당이요, 이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집값 대비 최대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한 건데요. 그동안 대출 규제에 막혀서 내 집 마련에 힘들었던 국민들을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잘 보면 이번 대책은 집값을 낮추는 것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집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재 가격이 급등한 주택을 그나마 쉽게 사도록 하는 정책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실수요자가 아니라 기존 집주인들에게 혜택을 더 주는 역설도 생기게 되고요. 6월이 시작되면서 집값이 다시 꿈틀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이번 대출 규제 완화, 단순히 성남 민심을 달래는 면피성 대책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6월 2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소장 정철진입니다. 5023번님, 소장님이 보시기에 올해 금융시장의 하반기 전망은 어떤가요? 정르님이 말씀해 주시면 믿음이 갈 것 같아요. 제가 진행자로서 제 뷰를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제가 다른 곳에서 책이나 컬럼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의 키워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주식시장도 오히려 종목장으로 간다. 근데 요즘에 고물가주, 인플레이션 관련주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다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제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런 방송 중에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결과적으로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정말로 중요한 투자 지표이자 또 하나 우리의 투자 판단 근거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박종옥님, 오늘 날씨는 후끈했지만 너무 더웠습니다. 진짜 주식시장은 초겨울 날씨로 썰렁하게 마감해서 마음이 씁쓸하네요. 저도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진짜 썰렁하게 끝이 났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확 추웠냐 하면 춥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그 박스권에서 계속 멈춰 있기 때문에 사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그런 시장이긴 한데요. 결과적으로 이럴 때일수록 앞서 말한 종목장, 결국 종목 선택의 장이 꽤 오래 가지 않을까, 이런 전망해 봅니다. 궁금한 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고요. 유튜브에서 목돈연구소 검색해서 구독, 좋아요를 누르고 사진을 캡처한 뒤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시면 보내신 분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엔 구현진의 식스센스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아파트 이야기하는 아담 코너 있죠. 박성의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하고요. 나 혼자 번다, 이 머니투데이 신인 기자와 함께 우리네 밀레니얼 세대들의 싱글 재테크 살펴봅니다. 매일매일 변하는 주식시장, 상승과 하락이 일어나는 원인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하는 주식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6가지 팁을 통해서 해답 찾아보겠습니다. 구현진의 식스센스. 현진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경제 리포터 구현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지지부진 계속 박스권에 멈춰 있었죠. 네. 시간이 흐른 뒤에는 바로 오늘이, 아니 요즘이 이 강세장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랬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준비한 곡은 곡은요? 바로 난 알아요. 시간이 흐르면 코스피가 정말 올라버려야 한다는 그 사실을, 그 이유를.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처음으로 서태지와 랩을 아이들의. 해봤습니다. 네. 랩도 좋아요. 랩도 좋고 트로트도 이제 그때 정복했잖아요. 네. 팝송까지 다 정복을 했는데 이제 랩까지. 근데 제가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네. 난 알아요라는 곡이 나온 게 1992년. 이때 없었잖아요. 네, 이때 태어나기 전이긴 한데 네. 워낙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알고 있어가지고 랩을. 그리고 이 음은 정말 제 친구들 다 아는 것 같아요. 난 알아요. 이건 다 알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정말 올라야 된다는 그 사실을. 네, 그 사실을, 그 이유를 좀 알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꼭 급등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첫 번째 소식은요? 첫 번째, 오프닝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인플레이션 관련 질문입니다. 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2.6% 상승해 9년 만에 최고치를 찍어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도 2%대 물가 상승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이유가 뭘까요? 2.6% 이게 9년 만에 처음 보는 물가고요. 한국은행의 현재 물가 목표치는 2%예요. 그것도 지금 넘치는 뛰어넘은 거잖아요. 거네요. 네. 근데 왜 5월입니다. 이제 5월의 물가 소비자 물가 네. 상승률을 얘기했는데 정부는 이게 크게 걱정이 아니라고 하느냐. 1번 기저 효과. 그게 뭐였죠? 작년이 네. 워낙 나빴다. 안 좋았으니까 작년 대비해서 네, 올해가 네. 월등히 좋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 안 좋으니까 조금만 물가가 올라도 크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저효과 때문에 별 걱정 안 해도 된다 하고 2번 물가 상승의 유형을 좀 봤더니 우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첫 번째는 비용이 막 올라서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고 농산물이랑 올라서 인플레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막 수요가 너도 나도 물건 사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있는데 지금 나오는 모습은 첫 번째다. 가격이 예, 폭등했다. 유가 많이 올라가지고 곡물가 많이 올라가서 이 물가가 좀 오른 건데 이런 거는 또 금방 잡힌다. 뭐 진짜 안 그래요? 뭐 곡물가 네. 오르면 또 많이 심으면은 더 많이 난다. 유가도 오를 것 같지만은 또 누가 알겠느냐. 진짜 중요한 건 소비가 폭발해서 나오는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이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요. 네. 저는 인플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고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걱정되시는 네.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이 이야기도 들어보고 저 이야기도 들어봐야 맞아요.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가를 확인하자. 유가를 확인하자. 네, 국제 왜요? 유가를 확인하자. 지금이 한 65달러, 66달러 WTI 기준입니다. 네. 배럴당 드럼통 하나당 지금 한 67달러인데 이게 언제 가격이냐? 작년 코로나19 터지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딱 그 정도까지 왔잖아요. 여기서부터 더 오르면 이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 예, 진짜 이거는 피할 거 기저효과고 뭐고 없이 진짜 인플레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 유가를 보면 지금 정부가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가짜다, 일시적이다인지 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거 큰 인플레 온다, 이거 조심해야 된다가 그게 맞는지는 판단 기준이 딱 서겠네요. 로드맵을 이제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유가는 매일 확인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저는 여기서 파가 130% 올랐고 네. 막 이런 게 그렇죠. 곡물가가 우리가 아우, 원자재 정말. 랩 코너에서도 막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뭐 귀리, 소맥, 옥수수, 원자재 쪽으로는 철광석, 커피까지 다 오르고 있는데 커피도 네. 큰일이네요. 커피 좋아하는. 하여간 핵심은 국제 유가. 네. 그 중에서도 국제 유가를 네. 봐라. 이게 일단 70달러 배럴당 올라가게 되면 이거는 진짜 걱정해야 인플레이션. 된다. 네, 70달러 생각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네, JP 모건이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하면서도 장기적 이론적 목표가는 14만 5천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1억 6천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네. 지금은 떨어질 것 같지만 결국엔 오른다는 얘기인 거죠. 저도 참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이해가 JP 안 모건 돼서요. 내에서도 여러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표 CEO는 또 딴 얘기하고 있고 뭐 암호화폐 쪽 담당하는 부서는 또 딴 얘기하고 이 있는데요. JP 모건조차도 얘기가 다 다르군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좀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 좀 체크한 게 네. 우리가 그동안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은 중요한 게 3만 1,000달러에서 3만 3,000달러. 네, 맞아요. 진짜 중요하다. 거기를 터치하고 또 왜 올라가고 반등하는지 아니면 이게 깨지면 밑은 헝하다. 네, 횡하다, 하셨죠. 무너진다. 네, 근데 3만 달러 밑으로 간다고 얘기한 부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은요? 국제 유가가 오펙 플러스 감산 완화 정책 유지 소식에 2.1% 올라 67.72달러로 2018년 10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그렇습니다. 유가가 다시 100달러 찍을 수 있을까요? 아까랑 비슷한 얘기네요. 네, 그 얘기를 유가. 아주 잘 골라왔어요. 네. 아주 좋은 오늘 뉴스예요. 이 뉴스가 아. 진짜 좋은데 저는 다시 100달러를 찍을 수 있다라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인플레이션을 전망하는 거고 지금 우리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연준은 절대 안 그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 하나는 네. 이겁니다. 감산 완화를 하겠다. 감산 완화를 한다는 건 그건 뭐죠? 증산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현지 씨 잘 봐요. 생산을 많이 해요. 석유를. 그러면 가격은 어떻게 돼야 되죠?
가격은 원래는 떨어져야 떨어져야 되죠. 되는 공급이 더 건데. 많은데. 근데 이 뉴스 보고 좀 웃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증산을 하는데 가격이 더 올랐다? 네. 응? 이렇게 되는 거죠. 네, 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요. 증산은 원래 뭐예요? 가격이 떨어지는 떨어지고 거죠. 감산을 해야 가격은 올라가는 오르고 거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패턴인데 맞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증산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유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장중에는 뭐 4% 가까이 올랐었거든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68.44달러더라고요. 예,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올랐는데 예. 그래 놓고선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왜 증산을 하겠느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오페크에서 석유를 더 생산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건 더 좋은 뉴스다. 이게 화가 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귀에 붙이면 귀걸이, 코에 붙이면 코걸이다. 그래서 주식이든 뭐든 가격이 예측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것들을 좀 많이 이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본 틀이 있거든요. 주가도 증산하면 유가 떨어지고 감산하면 오르고요. 또 대표적인 건 뭐예요? 중동이 전쟁이 일어나면 유가가 오르고 또 맞네요. 왜 평화로워지면 유가가 유가가 떨어지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한 열에 8번 정도는 맞는데 한두 번이 완전히 방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선 이제 이런 핑계를 많이 대는 거기 때문에 네. 늘 100% 확신을 하면은 안 돼요. 이 기본 그렇죠. 패턴을 익히되 이렇게 뒤통수를 때리는 경우가 있기 근데 이 때문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그러니까 증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네. 한다는 건가요? 일단은 원래 약속한 기간이 있으니까 무기한으로 일단은 현재 약속한 만큼을 계속 증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이제 앞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국제 유가의 가격 네. 100달러를 찍으면 이건 100% 인플레입니다. 일단 70달러를 가는지를 한번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네. 좋았어요. 71달러 깨면 또 위가 또 횡해요. 그럼 위로 또 갈 수 있는 여력이 많다. 무섭다. 네. 네 번째는요. 미국의 AMC가 어제 20% 넘게 급등하며 한 달 사이에 무려 3배 폭등했는데요. 네. 밈 주식 열풍 때문이라는데 소장님, 네. 밈 주식 뭡니까? 왜 이런 밈은 열풍이 알죠. 불어요? 밈. 밈이 이 SNS에서 입소문을 타고 오르는 종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맞나요? 이게 어떤 현상 말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뭐 하나를 공유하고 싶은 인간의 두뇌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이슈라든가 하나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막 그걸 나누고 싶고 그걸 막 업그레이드하고 싶고 막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대방이 내 친구가 사면 나도 사고 싶어요. 사고 싶고 이제 그 B 씨의 깡이라는 노력이 밈 현상 아니에요. 그걸 보고 너도 나도 댓글을 달고 또 막 실제로 네, 맞아요. 자기만의 동영상을 만들고 그런 건데 주식에 지금 밈 주식 열풍이 불었다. 이건 뭐냐면 AMC 엔터테인먼트 이게 이제 극장 체인입니다. 극장 네, AMC인데 미국 영화관 체인이죠. 네, 미국 맞죠? 영화관 체인인데 이거의 뭐 실적이라든가 전망이라든가 이런 거와 상관없이 그냥 이걸 하나 공유하는 거예요. 아 너도 AMC? 나도 AMC. 그럼 AMC가 뭐 좋은지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없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 도지코인이라고 옛날에 있었잖아요. 맞죠. 네. 너도 시바견, 나도 시바견 하면 막 시바견 관련해서 뭐 울부짖는 시바견, 우는 시바견 막 만들고 그러다가 코인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도 조심해야죠. 예. 네. 밈 주식 열풍. 그러나 더 우리가 놀랄만한 것은 이렇게 한번 열풍이 불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 상단을 뛰어넘어서 올라가니까 진짜 또 우리를 허무하게 얼마까지 오를지 만드는데요. 한번 봐야 될 그건 것 누구도 모릅니다. 다만 정상은 아니다. 청취자 여러분 조심하세요. 전 안 하려고요. 여기까지 하겠죠? 네, 지금까지 구현진의 식센스였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항상 있습니다.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 사야 할까? 아니면 기다릴까? 이 집값과 특히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는 아담 코너입니다. 부동산 분야 베스트셀러 저자 그리고 부동산 입지 분석 전문가 박성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참 우리가 6월 1일 6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죠. 와버렸네요. 왔네요. 네. 관련해서 오늘 또 6월의 첫째 시간이고 해서 최근에 핫한 이슈들을 한 네. 4가지 정도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네. 하나씩 이슈도 해보고 관련해서 뭐 집값 전망 이런 것도 같이 해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첫 번째 이슈는 일단 전월세 시장이 음. 눈에 띄게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어, 네.
전월세 신고제도 또 시작됐잖아요. 네, 이거 전월세 이제. 신고제 시행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임대차 입법이 기존에 작년 7월 2020년 7월에 시작이 됐는데 10개월이 지났어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이 임대차 입법이 서울 아파트의 전월세 가격을 상승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는 가운데 예. 네, 전월세 신고제 마저 이제 임대차 3법의 퍼즐이 완성된 거죠. 네. 그래서 전세가 6천만 원 그리고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게 된다면 30일 내에 신고하시라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인데 네. 1년간은 유예되기 때문에 일단은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제 내년에 또 본격적으로 시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같은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중 전세가라고 네, 하죠. 네. 그래서 2년 전에 임대를 맞춘 곳은 뭐 5억인데 전세가가 5억인데 그렇지 않고 임대차 3법 최근에 이후에 최근에 네. 맞추게 되는 곳은 10억인 네. 이렇게 같은 단지 내에서 두 개의 이중 전세가 형성되는 이런 양상을 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전월세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등록임대 주택제도를 사실상 전면 폐지하고 네. 자동 말소되는 물건들을 양도세 중과 무기한 배제 그동안은 자동으로 말소되면 양도세 중과하는 기간을 두지 않았어요. 유예 기간을 두지 않고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었는데 왜냐하면 그동안 임대 사업을 했으니까 그 대가로 줬던 그렇죠. 거죠, 혜택을. 네, 그런데 네. 이제는 6개월 내에 매도를 해야지 양도세 중과에서 배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내에도 이제 강남권을 둘러싼 6개월 내에 매도를 해야 되고 지금 강남권을 둘러싼 전세가가 네. 일단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의 2주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5월부터 이게 나타난 현상인데 서초구,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초구 맞은편에는 용산구와 영등포구, 동작구까지 네. 네, 전세 매물이 지금 씨가 말라가고 있어요. 4천여 세대이거든요. 네. 반포주공 1단지가 전세 매물이 씨가 말라가고 있고 이 여파로 또 서울의 전 월세가 일단은 그 기근 현상을 지금 낳고 있습니다. 네. 전월세 신고제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엄밀히 말하면 좀 투명하니까 네.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잖아요. 아, 여긴 전세가 얼마, 여기 월세 얼마를 좋기는 한데. 그렇죠. 예. 근데 마냥 또 좋아할 수만은 없는 것이 예. 일단은 전월세가 투명해진다라는 거는 과세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물론 아직은 과세를 그렇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예. 예. 그렇게 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세의 기준이 되는데 이것이 집을 임대해주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부담이 어디로 전가가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마냥 또한 뭐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상황이죠.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가 있고 그럴 이제 가능성이 그런 있는 있다. 거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제 작년에 계약갱신 청구권과 이제 그 시행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분들은 일단은 5% 이하로 네. 싸게 일단은 나름 계약갱신했고 그렇죠. 그게 이제 풀리는 게 네. 내년 한 이제 8월 9월부터 그렇죠. 완전히 풀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은 끝난 거잖아요. 4년에. 그렇죠. 더 이상은 갱신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제가 봤을 때 네. 신규로 맺게 되면 네. 계약을요? 그렇죠. 또 한 번의 작년과 같은 전세의 대란이 네. 그 전세가 그동안 4년 동안 올리지 못했던 이 전세의 금을 그 집주인은요? 집주인들이 네. 당연히 충분히 또 4년 동안 못 올리기 때문에 올려서 미리 올려서 내놓기 때문에 네. 아마도 내년에는 또 이 갱신을 하는 내년 즈음에는 전세가가 지금보다 그렇습니다. 또 훨씬 네. 높은 정도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8월 이후 뭐 길게 잡아서 9월 9월? 이후부터는 정말 이 계약갱신 청구가 끝난 그분 세입자들의 새로운 전세 계약은 지금부터 정부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네. 왜냐 앞서 말했지만 지금 이중 가격이 하여간 청구권 쓴 분들이 한 5억 그렇죠. 정도라면 새로 분들은 뭐 9억 이 정도까지 지금 차이가 벌어져 있는 곳도 굉장히 있어요. 많이 나고 있고요. 예, 예. 그러면 내년에도 뻔한 현상이라서 근데 네. 정부에서 좀 준비를 하고 좀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네. 있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예. 이에 대한 대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서 어. 굉장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진짜 이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해도 왜냐하면 전월세 네. 시장이니까요. 네. 늦지 않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주택 거래 절벽. 이건 뭐 우리가 많이 해왔던 그렇죠. 말이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마치 꼼짝마하는 진공의 상태와 같은 네. 예, 그런 느낌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되고 분양권 양도세율 강화되고 최대 70%까지 네. 강화가 되고요. 또 매매 금지가 많잖아요. 이게 조합원 지위 양도의 제한, 뭐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의 조합 설립이나 관리 처분 인가가 되면 네.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공 재개발이라든지 어떤 여타 기타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는 이런 지역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네.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의 아파트는 최대 10년 동안 또 매매가 금지되는 이렇게 매물이 시장에 쌓여야 시장은 안정화되거든요. 네. 매물이 쌓일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 부동산 주택 거래 절벽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 싶은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수요자 입장에서도요. 지금 네. 가격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뭐 거래를 하고 하기도 싶어도 되게 그렇죠.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네. 정부가 또 느닷없이 네. 이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 완화를 풀어주겠다. 최대 20%. 그럼 뭐 이제 네. 투기 지역에서는 70%까지 네. 집값 대비 받을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갑자기 왜 한 겁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저희가 좀 느껴지기는 하는 건데 네. 조금 해석하는 분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죠. 예. 네, 7월부터 무주택자 LTV 60%에서 70% 정도로 네. 최대 20% 포인트까지 확대를 합니다. 현재는 대출 투기과열, 더해줍니다. 네, 그렇죠. 네.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40%가 최대 금액인데. 그리고 결국은 이 무주택자 혹은 생애 최초일 경우에 소득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 네. 부부 합산 9천만 원 혹은 생애 최초일 경우에는 1억 원. 이 기준도 조금씩 올렸습니다. 각각 1천만 원씩. 그러니까 합산 억대 연봉도 이제 네. 됩니다. 네, 네, 대출 그렇죠. 규제 생애 완화. 최초일 경우에는 대출이 완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 주택 가격도 현재는 6억에서 9억까지 좀 완화해 주는 네. 상향한 그런 기준으로 나왔고요. 최대 대출 한도는 4억까지입니다. 네. 네, 4억까지고 그렇지만 DSR 40%를 또, 적용을 하기 때문에 네. 예, 또 이 마냥 대출 한도가 좀 늘어나는 모든 사람이 효과는 다 못 없는 받습니다. 거죠. 그렇죠. 뭐 예. 보니까 연봉으로 한 5천만 원 이상은 돼야 그렇죠. 이 혜택을 최저 드린다. 연봉 정도를 네. 이제 만족시켜야 되죠. 그래서 아마도 9억 이하 중저가 6억에서 9억 이하 뭐 이런 중저가 주택의 시장 가격을 주도하는 흐름이 또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요. 지금 정부는 집값을 이제 안정화, 떨어뜨리려고 하는데 네. 이 대출을 풀어준다라는 것은 네. 그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지금 비싸진 집을 거기에 살아라는 거지 않습니까? 맞춰가는 그래서 굉장히 예. 그 정책의 기조에 조금 맞지 않는 예. 그런 정책 아니냐라고 하는데 어쨌든 정치권에서 현재의 상황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내년에 어떤 대선이라든지 예. 기타 여러 선거들과 여러 어떤 표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어떤 일정 기준을 정하고 예. 거기에 있어서는 완화해주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종부세라든지 아니면은 양도세 완화 수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조절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책 기조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지만 네. 아무래도 조금 그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을 조금 풀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가만 결국은 생각해도 현 시점에서 대출 완화는요. 집주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집주인은 예. 대출을 더 받을 수 예. LTV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기 하고 때문에 자기 비싼 가격에 팔아도 그걸 대출 완화했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받아줄 수가 있는 있잖아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런 좀 역설이 생긴다라는 점은 결국은 무주택자들에게 부담이 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정책이 대출 되는 부담이 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소식 있죠? 예.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민간 재개발 재건축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그 6대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죠. 네. 예, 그래서 2025년까지 24만 호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또 6월도 지났고 해서 또 네. 집값이 꿈틀대고 참 이것도 걱정이 큰데요. 그렇죠. 자, 오늘은 이 문제 한번 살짝 다뤄보겠습니다. 이제 네. 집을 사고 싶은 분들도 있고요. 네. 뭐 많이 올랐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가족이 보통 이제 집 살 때는 많은 이제 토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회의를 네. 하는데 반대하는 네. 가족도 있을 때 뭐 맞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네. 우리가 이걸 풀어가야 될까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겁침없이 네. 올랐는데 네. 그래서
두 가지 포지션을 취할 것 같아요. 저도 집값 전망에 대해서 사실 어제 가족과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네. 이게 뭐 그 의견이 서로 다르더라고요. 전문가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 저요. 더 오른다? 이제 당분간 이 상승의 기조가 네. 좀 꺾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근데 저희 네. 그 남편은 이제는 더 이상 그 집값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우리 빨리 집을 팔자라고 네. 말을 하더라고요. 네. 나름의 객관적인 논리로. 네네. 그래서 결국은 이 가족 간의 의견 충돌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접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네, 서로의 주장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많이 대화하고 자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내 집 마련했을 때의 리스크 혹은 내 집 마련을 조금 미뤘을 때의 리스크를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 단 선택의 주체는 네. 전문가가 아니라 본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네. 예, 만약에 내 집 마련을 조금 미루기로 했다. 집값에 대한 부담 때문에 격렬한 토론 끝에 네, 네. 그러자. 우리 내 집 마련 조금 미루자. 라고 했다면 어떤 평생에 내 집 마련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니까 네. 일단 부동산을 공부하시기는 하셔야 됩니다. 이 장에서 떠나지 않고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을 계속 꾸준히 납입하시다든지 아니면 청약을 계속 시도하신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내 집 마련의 방법이라도 좀 꾸준히 시도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3기 우리 그때도 소개했지만요. 네. 사전 청약이 있지 않습니까? 3기 신고시. 네, 그렇죠. 사전 네. 청약 7월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네. 소극적인 내 집 마련의 방법이라도 꾸준히 시도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만약에 내 집 마련하지 않기로 내 집 마련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라면 네.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잘 파악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집의 자산 현황을 면밀하게 분석하셔서 어떤 부동산 규제의 내용, 대출 시스템 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 최종적으로 우리 가족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가 네.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시고 함께 지역을 선정하시고 그리고 다 함께 임장을 다니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내 집 마련 시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대목에서 또 네. 퀴즈 내주셔야죠. 네. 오늘 좀 퀴즈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다음 중 임대차 3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1번 계약갱신 청구권 2번 전월세 상환제 네. 3번 전월세 신고제 네. 4번 전월세 이상하제 좋은데요, 문제. 네. 1번 임대차 3법입니다. 1번 계약갱신 청구권, 2번 전월세 상한제, 3번 전월세 신고제, 4번 전월세 이상하제입니다. 예,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답은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고릴라로 보내주시면요. 추첨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고요. 방송이 끝날 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박성혜 전문가가 추천곡을 또 네. 갖고 오셨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자, 요즘 부동산의 어떤 큰 관심은 이것이죠. 이 실타래를 풀어서 모두들 좀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산슬 네.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네, 이 곡 제목은요. 사랑의 재개발입니다. 그 앞 가사가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고요. 유산슬이 부릅니다. $4. $3. $4. All right, $4. 오케이, 땡큐. 오케이, $4. 김도한의 4달러도 8달러로 불리는 비법. 정철진의 목돈연구소에서 알려드립니다. Hello, Baba. Everybody looking at me, but I don't mind. Cause damn straight righteous as what? Hungry like the wolf, gonna get me 네, some. 600만을 넘어선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현재 35%로 가장 많습니다. 그들의 저축과 재테크, 유용한 생활 정보가 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 혼자 번다 코너입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신희은 기자가 출장이 많습니다. 네. 제주도 출장도 있었고요. 오늘도 출장을 갔다가 지금 막 네. 도착했다고요. 네, 그 전주에 사는 파이어족을 만나고 네. 그 방금 KTX 타고 서울역에 도착해서 바로 오는 길입니다. 네.
지금 보니까 그 파이어족들이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니까 전국 각지에 전국에 많더라고요. 있죠. 네. 굉장히 신기했고 예. 오늘은 저와 동갑인 파이어족 친구를 만나고 왔어요. 그분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그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 요즘에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 SNS 많이 하거든요. 예. 하다 보니 이제 저희의 채널을 보고 본인도 한번 나가고 싶다. 아, 나도 이렇게. 파이어족이다. 네. 여기에도 전주에도 이런 파이어족이 있다.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네. 출연하고 싶다고 해서 좀 네. 가서 만나고 왔습니다. 그 파이어족 이야기는 저희가 또 최대한 빨리 소개해드리도록 네. 하고요. 자, 오늘 나 혼자 번다의 코너의 주제는 뭐죠? 네, 오늘은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20, 30대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아이템입니다. 네. 네, 바로 이모티콘으로 용돈 벌기인데요. 그 모바일 메신저에서 그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이모티콘을 예. 내가 직접 이제 제작해서 판매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네. 이 광고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예. 네. 내가 그린 뭐 이거를 뭐 네. 이렇게 하게 되는 그 바로 네. 그 이모티콘 그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무료로 기본 탑재돼 있는 이모티콘 많이들 쓰실 텐데요. 네. 요즘 보면 이제 젊은 친구들이 유료로 결제하고 네. 되게 다양한 이모티콘들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제작한 이모티콘을 출시해서 판매를 하고 수입을 정산받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실제로 도전해보는 친구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저는 무료 이모티콘을 많이 쓰고요. 무료만 쓰시죠? 네, 무료만 쓰고 네. 제가 가장 즐겨 쓰는 거는 이제 네. 걔가 이렇게 경례를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딱 그것만 지금 계속해서 쓰고 네. 있는데 네. 좀 가끔가다 이제 답이 오잖아요. 답 이모티콘이. 네. 그럴 때 진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고 이건 네. 또 누가 만드는 거며 어디서 샀는지. 어디서 사는 건지를 네. 모를 때가 있어요. 네. 저도 좀 이제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거 경례 이렇게 딱 하는 거 말고. 네, 좀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하나 네. 사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이건 이런- 네. 이제 이 얘기인 거죠. 누구나 네.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뭐 예쁘고 위트 있는 이모티콘을 쓰면 좀 센스 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결제를 하고 이제 많이 사용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어디서 사는 건지 네. 어디서 도대체 거래가 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이런 사고 파는 활동이 가능한 플랫폼들이 이제 몇 가지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예요. 카카오톡 쓰시면 이제 거기서 네. 바로 이제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인데 그것도 이제 유료가 따로 있잖아요. 있죠. 그렇죠? 예, 거기에 내가 이제 만든 제작한 이모티콘 올려서 심사를 통과하면 이제 판매할 수 있고요. 워낙 큰 플랫폼이다 보니까 꽤 많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네이버인데 예. OGQ 마켓이라고 이게 네이버 블로그에서 글을 쓸 때 그 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모티콘들을 거래할 수 있는 네. 그런 곳들이고요. 네. 또 나머지는 네이버 밴드에서 쓰는 밴드 이모티콘, 그다음에 라인에서 쓸 수 있는 라인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네. 이런 플랫폼은 이제 내가 제출을 하면 좀 심사가 까다롭겠어요. 카카오톡은 조금 까다롭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그 까다롭다는 게 뭐 잘 그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규격과 뭐 이제 정해진 분량이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네, 뭐 지금 예. 보이는 라디오에 화면 나가는 이모티콘들이 있는데 네. 저도 이거 만들려고 했었는데 이런 거 왜 내가 팔면 오르냐고 뭐 이런 것들은 실은 이거는 이미 만드셨네요 누군가가. 네.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걸 누군가 이제 그리고 막 이거 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작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제작 과정이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네. 이제 세트로 판매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대화를 하다가 여러 가지 감정이나 상황을 표현하는 것들을 이제 제작하는 건데 일단 캐릭터 컨셉을 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컨셉을 정한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모션들을 표현을 할 거냐, 예. 좋은 거, 뭐 아까 말씀하신 뭐 경례나 이런 거 대답하는 거, 뭐 네. 여러 가지 모션들이 있잖아요. 모션 약간 움직여 있는 것도. 그렇죠. 예. 요즘은 움직이는 것들이 인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스틸도 가능한데 움직이면 좋겠죠. 그래서 예. 이제 모션 같은 것들을 보통 25개에서 30개 정도 세분화하는데 그게 이제 통일된 하나의 컨셉이 있는 거죠. 그래야 되겠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트로 이제 한번 구상을 하시고 이제 그걸 구현을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는데요.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하시려면 클립 스튜디오나 어도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도 약간 프로 작가들이 많이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근데 무료 어플들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이패드가 있으면 네. 거기에 그냥 앱을 다운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스케치북, 어도비 프레스코, 프로 크리에이트 이런 앱들이 있어요. 네네네. 앱을 무료로 다운받으면 그냥 이렇게 앱에 들어가서 이제 가입하고 열면 거기 이제 그림판처럼 네.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내가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네. 컨셉이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왜냐면은 이제 그게 보통 한두 개가 아니라 한 20개? 네, 30개까지. 예. 네, 그러니까 그 뭐 정도의. 어떤 한 친구 아까 보면 이제 주식이라고 하면 네. 이제 주식 관련해서 뭐 자기 이미지를 먼저 네. 정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그림이라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네, 구현을 하면 건데. 각각의 파일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PNG 파일이 나오는데 그게 시안이 되는 거예요. 예.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원하는 플랫폼에 가서 거기에 맞게 신청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림 실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린다고 인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센스가 있거나 위트가 네. 있으면 굉장히 인기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렇게 정말 선으로 네. 이렇게 약간 뭐 허접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선으로 정말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그렸는데 좀 웃기게 그렸으면 네. 그것도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니까 꼭 어쨌든 잘 그리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그림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네. 신인 기자가 보기에는 컨셉이다. 네, 그렇죠. 컨셉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리는 것도 손으로 안 그려도 되고 네. 유료 뭐 이런 뭐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니라 무료도 네. 있다. 무료 어플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컨셉만 있으면 도전을 내가 해볼 수가 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조금의 재주가 있다면 네. 이건 도전해 볼 수 있고요. 네. 수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자, 일단 순서대로 하면 일단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이제 2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카카오톡에 가서 이거 좀 팔려고 합니다. 이렇게 내놔야 되는 곳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그쪽은 또 네. 약간 어마어마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들 많이 하실 텐데 네.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그 플랫폼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신청을 하는 안에 들어가면 이모티콘 이름을 입력하고 세부 설명을 좀 간단히 넣을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내 시안 파일들을 이렇게 쭉 넣은 다음에 예.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심사합니까? 심사를 합니다. 네. 이제 정해진 규격이라든지 뭐 픽셀 사이즈도 있을 수 있고 분량도 있을 수 있고 네. 이제 카카오톡이 봤을 때 이제 좀 너무 선정적이거나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을 걸러내겠죠. 정치적이거나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제 승인을 받으면 네. 이제부터 그게 이제 판매가 되는데 굉장히 유저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마케팅 안 해도 이제 매일매일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정산을 그렇죠. 받는 그 정도 겁니다. 플랫폼이라면은 네. 자 네. 컨셉이 떠올랐습니다. 불현듯. 네. 그래서 캐릭터 잡고 움직이는 모션도 다 만들어서 20개 정도를 해서 이제 A사, B사 플랫폼에 했더니 네. 이 심사까지 됐습니다. 네. 그 다음부터 팔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기간이 네. 심사 기간. 천차만별이겠네요. 예. 심사 기간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예. 제작과 심사 기간 궁금하실 텐데요. 네. 이게 제작은 사실은 역량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요. 대략 일주일 정도면 그리신다고 합니다. 이 그리는 프로그램 좀 할 줄 아시는 네, 분들은. 네. 예. 그 그리는 프로그램도 어렵지 않아요. 다 한글로 돼 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면 간단한 사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플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간단히 익힌 다음에 일주일 네. 정도 이제 틈틈이 직장인 분들이라면 좀 쉬는 시간, 네. 뭐 아침 시간, 저녁 시간 이렇게 활용하셔서 네. 이제 내가 그려보고 네. 이제 그 세트를 이제 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정도 제작을 했다. 그러면 승인 받는 데는 보통 최소 2주 이상 걸립니다. 네. 근데 만약에 아. 반려가 되면은 뭐 또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네. 네,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보통 2주 안팎 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랫폼에 출시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누군가가 유료 결제를 하게 되면 네,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일정 기간 후에 정산을 통해서 네. 들어오게 되는데 네. 신혜연 기자가 이제 이렇게 이 이모티콘 만드는 파이어족도 많이 만났잖아요. 네. 얼마나 네. 법니까? 이게 천차만별이긴 한데요. 네. 이게 뭐 재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천차만별인데 네.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제가 만난 이제 2030 직장인들 중에 그림 좋아하는 친구들은 월급은 전부 저축한다. 이모티콘 팔아서 번 돈으로 용돈과 생활비를 충당한다. 이런 친구들이 꽤 있어요. 되게 꽤 놀라운데 있다고요? 그런 네,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진짜 실제로.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이제 약간 그 10억 이상 누적 매출을 올린 이모티콘이 네. 70개가 넘었다 그래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튜디오에서 카카오톡 한 플랫폼에서만. 네네네. 그리고 이제 10억 이상이 이런 거고 예. 억대 매출을 올린 이모티콘은 1,300여 개에 달한다고 하고요. 네. 이걸 올린 친구들은 프로 작가도 있지만 아마추어들이 많은 거죠. 그럼 정말 그렇죠. 고소득 부업인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몇 가지 그 화면에 예시 샘플을 들고 왔는데요. 네네. 제 화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나오는 것들은 대략 얼마의 판매고입니까? 10억 이상 누적 매출을 올린 인기 있던 이제 이모티콘입니다. 예. 이게 이제 그 프로 작가도 있고 개인 작가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 주식이나 이제 코인 이제 투자자들이 활용할 수 맞아요. 있는 떡상. 네. 이게 이제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가지아도 있네요. 예. 주식시장 한창 호황할 때 이게 인기 1위를 찍었다고 합니다. 여기 그래서 뭐 빨리타도 있네. 빨리타. 네네네 뭐 빨리타. 가즈아 이런 것들 예. 네네 아. 엄청 인기를 끌었고요. 영차가 없네. 영차가. 영차가 있거든요. 네. 영차가 없어요. 그 예. 다음에 이제 다음 장을 네. 보시면 네. 이제 사투리를 활용한 재치가 돋보이는 이모티콘이에요. 이게 뭐 겁나게 좋아해 불어 뭐 이런 것들. 네. 이게 이제 사투리를 활용한 이모티콘이었는데 이것도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이것도 10억 이상의 네. 매출고인데 네. 제가 이제 그림을 보고 있는데 네. 물론 뛰어나는데요. 이거 네. 아주 임팩트는 있지만 이게 네. 이제 그림 실력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네요. 그렇죠. 진짜. 예, 네. 예. 네. 누구나 좀 잘 그리시는 분들은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장 보면은 이게 예. 좀 웃긴데 화난 여자친구를 연상시키는 이모티콘인데요. 네. 이게 이제 남자친구랑 싸울 때 여자들이 주로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뭐 미안해 이런 뭐가 미안한데 뭐 이런 것들을 네. 이제 이모티콘으로 구현한 건데 이것도 이제 그림 실력이 대단하진 않아요. 네. 근데 굉장히 컨셉이 특별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건 진짜 특별한 게 여기 네. 헤어져도 있네. 헤어져. 네. 헤어져를 보내니까 이모티콘으로 헤어져. 네. 헤어져 보내고. 이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네. 엄청난 인기를 끌어서 네. 10억이 훨씬 넘는 뭐가 매출을. 미안한데도 있고요. 네. 변했어. 이런 거는 많이 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게 이게 그 이제 여자 누구야도 있네요. 네. 이런 수익이 이제 본인이 창작자가 다 가져가는 건 아니고요. 네. 플랫폼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좀 나눠 가지는데 그래도 상당 부분을 이제 본인이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출시해 놓으면 이게 계속 팔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매달 수익이 꾸준히 네. 발생하니까 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시스템 자동화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네. 제가 불현듯 든 생각인데요. 뭐 네. 알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지금 막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네. 이게 이제 상황극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여기 지금 이것도 보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네. 연애라는 상황극, 네. 주식이라는 상황극. 그렇죠. 네. 네. 상황 쪽으로 그나마 네. 거기에 좀 여력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네. 네. 종교 쪽으로 좀 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종교 어플 있습니다. 기독교 종교. 이모티콘이 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있어요. 전도하는 그런 이모티콘 같은 게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전도했을 때 뭐 이렇게 십자가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고 재미있게 나오는 네. 그런 또 기독교 불교 이모티콘도 쪽도 이게 있습니다.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인기가 있다고 해요. 종교 쪽도 이미 네. 그렇겠죠. 이게 다 네. 나와 있겠죠. 네. 이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나도 좀 그림 좀 그러니까 센스죠. 예. 네. 그런 쪽 프로그램을 잘 다룬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네. 우리 신인 기자가 많은 또 성공한 분들을 인터뷰했으니까요. 좀 꿀팁과 네. 조언이 있다면은요. 꿀팁은 그런 겁니다. 제가 이제 늘 이런 아이디어나 이제 사례를 소개 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요즘은 그래요. 신인 기자와 프로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네. 그림을 잘 그린다 못 그린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고 좀 센스 있다, 재밌다 이렇게 웃어줄 수 있는 네. 그런 포인트를 내가 찾을 수 있으면 그림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도전을- 일관된 게 그 메시지였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첫 시간부터 나 혼자 번다에서 네. 저는 당연히 잘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예? 뭔가 뛰어나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필요가 좀 없어요. 수익이 나고 매출이 나는 것은 네.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시종일관 우리 네. 신윤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예. 너무 잘만 그린 그림은 오히려 인기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좀 책도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위트가 있다 이런 분들은 꼭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가 그림. 그러니까 너무 잘 그리는데 네. 얽매이지 말아라. 네. 이제 두 번째가 역시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센스네요. 예, 네. 예, 컨셉 잡는 거. 네. 이런 거를 좀 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센스를 기르는 네, 거예요. 여기 이거는
타고난다고 하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너무 어려운 부분인데. 네, 뭐 좀 상황에 네. 맞춰서 좀 뭐 같이 해봐야 되고 뭐 그러나? 그러니까 내가 생활 속에서 네. 어떤 거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엄청 웃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잘 캐치하셔서 한번 구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지로.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모티콘으로 대박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네 2030들이 거기에 네. 나도 한번 도전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이슈를 다뤄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니투데이 신희연 기자였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아담 코너에서 냈던 퀴즈 정답 임대차 3법에 해당되지 않는 법 제도는 4번 전월세 이상화제였습니다. 이 당첨자는 저희가 선곡표 거기다 올려놨으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모티콘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너무 오래 썼다. 그리고 저희 끝곡 있습니다. 이 장기와 얼굴들의 이모티콘을 상징하죠. 키역 들으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문을 쿵쿵 두드리고 싶지만 어두컴컴한 밤이라 문자로 콕콕콕콕콕콕 찍어서 보낸다. 에이.